순서 삽입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 일단은 이 유형은 평가원에서 이 유형을 어떻게 언급하는지부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 삽입 유형을 어떻게 언급하는지. 이 유형을 평가원에서요, 매년 이 3월달이 되면 학습 안내서라고 해가지고 이 수능을 대비할 만한 수험생들이 알아야 될 어떤 특정한 과목의 특정한 유형에 대한 접근법과 그 유형에 대한 학습법, 그리고 강사나 교사들이 가르쳐야 될 교수법과 관련한 코멘트들이 있는데, 이 순서 삽입 유형을 평가원 교수님들은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간접적인 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글을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현행 수능은 우리가, 왜냐하면 그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라이팅을 수업 때 배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주관식으로 라이팅을 쓸 수는 없고, 대신 객관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쓰는 능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평가해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거야. 순서 삽입 문제는 단순한 독해력과 직결되는 문제의 유형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건 있지. 일반적으로 글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쓰는 것도 조금 더 남들보다 잘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 많이 읽어보고 잘 읽는 사람들은. 근데 이것도 알잖아. 독해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글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또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유형은 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글 읽기 방식 배우고 문장 읽기 방식 배웠던 것처럼 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그냥 이 유형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익히는 것. 쓰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익히는데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업이랑은 확실히 다를 거다. 글에 대한 이해의 초점이 아니라 문제 풀이 방법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라고. 됐지? 이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 텐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순서 삽입 필기 노트 제일 앞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문제 풀이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용어를 맞춰야 될 게 있거든요. 용어를 맞춰야 될 게 있는데, 그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 유형의 문제를 풀려면 기능어라는 걸 제대로 처리할 줄 아셔야 돼.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 기능어가 뭐냐? 이런 거지. 영어로 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 네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안 읽어보진 않았잖아. 글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글을 쓸 때 같은 말 반복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영어는. 그래서 이거 알죠? 한 번 첫 문장에서 탐이라는 사람 나왔으면 그 다음엔 얘를 뭐 더 보이라고 말을 바꾸고, 그 다음에 he로 바꾸고, 같은 말이 반복될 때 대명사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this boy로 썼다가. 그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기능어와 일반적인 명사의 선후 관계 같은 거 너네 잘 알거든.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들어봐봐. 탐이 먼저야, he가 먼저야? 탐이 먼저야.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순서 삽입 문제가 풀린다고. 그거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기능어의 개념, 첫 번째 대명사입니다. 얘가 기능어라고. 뭐 얘가 누군지 누가 몰라, 그치? 얘가 뭔지 누가 몰라. it, they, this, he, she 이런 게 전부 다 기능어죠. 대명사죠. 근데 대명사는요, 세 가지 속성을 좀 파악할 줄 아셔야 되거든. 대명사 중에 it과 this와 that이라는 친구가 있어. it과 this와 that이라는 친구가 있어. 얘는 물론 앞에 나온 단수 명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문장을, 다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대신할 수도 있어. 그치?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말로 해도 마찬가지다. 보통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는 상황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야, 조정식 나 오늘 현장 수업 들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마음이 되게 따뜻해 보이더라. 네 친구가 되게 불신의 표정으로 너를 쳐다보는 거야. 네가 한마디 더 붙였어요. 야, 그거 진짜야. 여기서 그게 뭔데? 조정식 마음 따뜻해 보이더라는 앞문장 전체잖아. 영어도 똑같이 그것, 이것, 저것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질문이 무조건 나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it의 복수형인 they, this의 복수형인 these, that의 복수형인 those는 앞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됐죠? 앞에 있는 여러 문장들을 대신하려면
다시 앞에 있는 2개 이상의 문장들을 대신할 때는 this의 복수형인 these를 사용해요. 됐죠? 여기 이제 기출에 나온 패턴입니다. these는 앞에 나온 문장 2개 이상을 묶어서 대신할 수 있어요. those나 they는 그렇게 쓸 수 없는데 these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야, 조정식 실물로 봤는데 사람 되게 따뜻해 보이더라. 거기다가 조정식 실물로 봤더니 야, 조교들한테 엄청 잘해주던데? 그 다음에 these are facts. 이것들은 진실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앞에 나온 문장 2개를 합쳐서 these로 받은 거죠. 어떤 상황인 건지 알겠지? 그치? 알아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필기노트에 기본적으로 다 있는 내용들이지만 혹시나 좀 빠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메모 좀 추가해 주시면 돼. those라는 말이 있어. 당연히 대세 복수형으로 앞에 나오는 복수 명사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뒤에 수식어가 요렇게 붙어 있잖아. 다시 뒤에 수식어가 요렇게 붙어 있잖아. 요때 those는 다시 뒤에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those는 people의 의미일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니? 사람들. 너네 잘 알지 않아? 영어에서 those who 하면 뭐뭐 한 사람들이라고 해석되는 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those는 경우에 따라서 요거 필기노트에 없을 거야. things의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들의 의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순서 삽입 문제를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those가 나왔어. 근데 앞에 복수의 명사가 없는 거야. 연결이 어색하네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those는 맥락에 따라서는 뭐만 사람들 그냥 것들의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면서 가셔야 된다고.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전부 다 기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적는 문장이 어떤 책의 첫 문장이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문장도 없었어. 근데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In her book. 그녀의 책 속에서 로사가 said,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자. 그녀의 책 속에서 로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녀의 책 속에서 로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지문의 첫 문장이었다니까. 죽었다 깨나도 얘가 앞에 있는 문장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 앞에 문장이 없었는데. 여기 허리 누굴 것 같니? 네, 로사예요.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나왔던 대상을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거든. 대명사는 뒤에 나오는 대상을 대신해서 써줄 수 있어. 이러면 이제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에 나오는 명사도 대신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야. 대명사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대명사는 같은 문장 내에 포인트가 이거다. 같은 문장 내에 후술하는 뒤에 등장하는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됐죠? 같은 문장 내에 후술하는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됐지? 주의해라. 절대로 그 다음 문장에 등장하는 명사를 대신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같은 문장 내에 후술되는 것만 대신하는 겁니다. 같은 문장 내에 뒤에 따라 나오는 것만. 이거 너네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래? It is important to 블라블라 이런 거 있잖아. 여기 it이 뭘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따라 나오는 to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렇게 쓸 수 있다니까. 이 패턴도 알아두세요. 자,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했어. 다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순서 삽입 문제를 풀려면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기능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명사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누구 얘기를 할 거냐면 접속부사라는 친구를 얘기할 거예요.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필기노트에 연결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접속부사입니다. 됐죠? 영어에서는 보통 선생님들이 접속부사라는 얘기 안 쓰고 연결사, 연결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근데 요새 학생들 보니까 그냥 국어 학습에 훨씬 더 익숙해가지고 이 표현이 더 익숙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입니다. 됐죠? 종류 되게 많아요. 크고 굵직굵직하게 나눠도 한 8종류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신경을 써서 알아야 될 거 딱 3개밖에 없어. 3개는 무조건 알아도. 됐지?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내가 문제 풀다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릴게. 접속부사는요. 첫 번째, 역접의 접속부사를 잘 알아두셔야 돼. 뭐 그러나라고 해석되는 친구들 있잖아. 뭐 however, but, still, yet, nonetheless, nevertheless 이런 거 잘 알잖아. 얘들인데 얘는 알아두세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순서 삽입에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용을 전환해야 돼요. 다시 순서 삽입에서는 무조건 내용을 전환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현장에 있는 애들 보니까 뭐 입안은 거의 반반 섞여 있네. 글읽기 수업을 들었던 친구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을 텐데, 글읽기 수업 들었던 친구들 이거 기억나? 그냥 일반적인 지문을 봤을 때 역접 연결어 나오잖아. 그래도 글 내용 안 바뀌는 경우 꽤 많았거든. 우리 기출에서 많이 봤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순서 삽입에서는 역접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내용 바꿔야 돼요. 똑같은 내용 연결하면 안 됩니다. 순서 삽입에서는. 오케이. 그때 주의사항. 요때 내용을 전환할 때요. 조금 어렵게 일단 용어로 적어볼게요. 동일성에 기반을 해서 내용을 전환해야 돼요. 다시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내용을 전환해야 돼.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야. 네,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야, 요 책은 날씨 되게 좋잖아. 그러나 조정식은 영어 강사야. 네가 글 쓰면 이딴 식으로 글 쓰겠니? 택도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왜 안 돼? 앞에 날씨 얘기하다가 그러나 다음에 조정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예 역접으로 쓰든 말든 뭔가 동일성 자체가 없거든. 그래 유기성이 없는 거예요. 역접 쓰려면 이래야 되니까 요 책은 날씨가 좋아. 그런데 오늘은 좀 흐리더라. 아니면 조정식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거죠. 야, 요 책은 보니까 대치동 전반적으로 보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제일 득세하는 것 같아. 그런데 조정식은 영어 강사잖아. 강사라는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글을 써야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 건지 알겠죠? 그렇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대조의 접속 부사를 한번 볼게요. 얘 종류부터 한번 봅시다.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뭐 conversely, 대조적으로. 뭐 되게 많잖아, 종류.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뭐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 혹은 이런 애들. Instead, 대신에. 이런 애들 다 대조에 연결해요. 이런 애들 다 대조에 연결해요. 얘들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앞 내용과 뒤의 내용을 정말로 단순하게 대비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둘 다 써서 해볼게. 남학생들은 어학 능력이 뛰어난 편이야.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은 수리 능력이 뛰어난 편이야. 앞뒤 그냥 단순 대조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대신에 눌러볼게. 남학생들은 수리 능력이 뛰어난 편이야. 대신 여학생들은 어학 능력이 뛰어난 편이야. 둘 다 대비할 때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어떤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앞에 등장한 대조 연결어를 씁니다. 대조적으로 혹은 대신에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뒤에도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예문 들어가 볼게. 조정식은 수업 중에 멀쩡한 얘기는 잘 안 해. 수업 중에 멀쩡한 얘기는 잘 안 해. 대신 조정식 이상한 말은 엄청 많이 해. 물론 대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멀쩡한 얘기는 잘 안 해. 이상한 말은 엄청 많이 해. 사실상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인 거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앞뒤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나열하는 거야. 사실상 동일한 내용.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대조적으로라는 말을 넣어서 해볼까? 19세기의 자연 환경은 인간에게 그다지 선량하지 않았어. 대조적으로 그것이 뭐예요? 19세기의 환경. 인간에게 되게 공격적이었어. 야, 선량하지 않았다, 공격적이었다. 앞뒤 사실상 같은 말인 거 알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떨 때만 앞문장, 뒷문장을 같은 말로 대조로 연결할 수 있느냐. 잘 생각해봐. 조정식 수업 중에 멀쩡한 말 잘 안 해. 19세기의 환경은 선량하지 않았어. 앞문장 전부 다 무슨 문? 부정문이에요. 요 뒤에는 야, 이상한 얘기 많이 해. 인간에게 공격적이었어. 긍정문이어야 된다고. 괜찮니? 다시. 대조적으로 혹은 대신에라는 말을 쓰면서 앞뒤를 동일한 말로 연결하려면 앞문장은 부정문, 그 다음에는 긍정문의 형태가 무조건 나와줘야 한다고. 괜찮아? 더 가볼게요. 요때 대조의 연결어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rather입니다. 오히려라는 의미를 가지죠. 됐어? 정확하게 구분 잘해줘. rather는 앞뒤를 단순 대비하는 기능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다시. rather는 앞뒤를 단순 대비하는 기능으로는 쓸 수 없다.
문장에 부정문이 등장한 이후에 앞문장과 똑같은 내용을 연결할 때만 rather를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 패턴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까지 있잖아. 2018학년도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18, 19, 20, 21, 22 5년치 동안 등장했던 문장 삽입 문제에서만 이 패턴으로 문제가 풀리는 게 3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관학교 기출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패턴 좀 잘 봐줘야 됩니다. 됐죠? 아 참, 사관학교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확실해 시리즈부터는 뭐 빈칸도 그렇고 순서 삽입도 그렇고 제가 사관 기출도 좀 다룰 거거든요. 이거를 저는 사관 대비 안 하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사관 기출 문제들은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관의 출제진과 평가원의 출제진 로테이션으로 좀 돌아가요. 아무래도 사관 시험도 국가 단위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물론 올해 사관학교 출제진으로 들어갔던 교수님이 올해 수능에서 출제진으로 들어갈 확률은 낮아요. 아 그래 버리면 이 교수님 뭐 연구활동 어떻게 해? 1년 내내 출제만 하다 끝나요? 그러진 않는데 보통 이전에 사관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음에는 뭐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사관 들어 뺑뺑 도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사관 기출들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이랑 엮어서 대체 그 과정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대조의 접속부사. 야, 대조적으로 대신에라는 말은 앞뒤를 단순 대비하거나 부정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긍정문을 연결할 때도 쓸 수 있어. rather이라는 친구는 부정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의 긍정문을 연결할 때만 사용해. 됐죠? 오케이. 접속부사 배우고 있다. 세 번째가 마찬가지로라고 해석되는 친구들이에요. 일단 종류부터 적어볼게요.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요 정도거든? 요 정도인데 이거 오타 아니에요. 토큰 맞아요. 오케이? 일단은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는 전부 다 평가원에서 출제된 적 있는 패턴들. by the same token은 사관학교에서만 출제된 패턴들. 그치면 이제 다 알아야 될 것들이다. 외우죠. 전부 다 마찬가지로의 뜻이야. 얘들의 사전적으로 정의를 보잖아. 쓰임이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앞뒤에 유사한 예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유사한 예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야, 메가 스터디에는 괜찮은 선생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조정식은 쭉 얘기 나왔어. 마찬가지로 이기상 선생님은 둘 다 괜찮은 선생님이라는 사례를 쭉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괜찮니? 선생님 뭐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유 다음에 요지를 제시할 때도 사용될 수 있어. 이게 뭔 소린데? 봐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죠. 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날, 내리는 날. 이런 날은 운전할 때 앞길에 어떤 물 웅덩이가 있는지 조심하면서 운전해야 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나쁜 일이 막 들이닥칠 때 있잖아. 이때는 앞길에 또 어떤 불운이 있을지를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야, 이걸 네가 딱 들어봐도 알겠지만 빗길 안전 운행 얘기일 것 같니? 인생 살아가는 것과 관련한 얘기일 것 같니? 후자예요, 후자. 빗길이라는 유사한 비유를 통해서 인생 얘기를 끌어내는 거라고. 이때 마찬가지로를 쓸 수 있어. 정리해볼게. 마찬가지로란 연결은 어떻게 쓰느냐. 앞뒤에 유사한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봐봐. 메가스터디 좋은 강사들 많아? 예를 들어 조정식, 마찬가지로 이기상쌤. 유사한 메가스터디 강사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빗길 안전운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조심. 앞뒤 유사한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앞뒤가 똑같은 얘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잘 들어봐봐. 야,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안전운전을 해야 돼. 다음 문장.
빗길에서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니까. 이건 연결 괜찮아요. 아무 접속 부사 없이 연결해봐봐. 야, 비 많이 내리나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 빗길에서는 안전운전 해야 된다고. 안문장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기 충분히 괜찮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빗길에서는 안전운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빗길에선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게 무슨 개쌉소리야. 네가 딱 들어봐도 연결 이상한 거 알겠죠? 앞뒤 절대 동일하면 안 됩니다. 얘가 기출에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풀이 장치예요. 절대로 앞뒤 동일하면 안 됩니다. 이 패턴 가지고 라이그와이즈로 문제 냈을 때는 예외 없이 전부 다 킬러 문항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앞뒤가 유사한 것까지는 괜찮지만 똑같은 내용이면 안 돼. 괜찮니? 야, 우리 지금 기능어 정리하고 있어. 대명사랑 접속부사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친구냐면 조금 많이 건너뛰고 쓸게요. 이쪽에다 좀 나중에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어가지고. 세 번째로 어떤 친구가 있냐면 기타 기능어가 있어요. 기타 기능어. 그러니까 저기서 언급한 것들 말고 기타에 있는 것들.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네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 빙의해 보면 이 말을 언제 써야 될지 느낌이 딱 오는 친구들이야. 예를 들면 서치 같은 말 해볼까? 서치에 무슨 뜻이죠? 그러한 이란 뜻이 있잖아. 서치 보이라고 쓰려면 앞쪽에 소년이 한 명은 나와야 서치 보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니? 그지? 뭐 그런 것들. 또 이런 거 있잖아. also, 또한, 뭐 again, 다시, to, 얘도 또한이라는 뜻이 있잖아. 뭐 another, 또 다른, another issue. 그럼 앞쪽에 하나의 이슈는 있어야 또 다른 이슈. 뭐 이런 얘기를 쓰죠. 이런 애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런 거. we. 뭐 이런 거 있잖아. we try. 재시도했다. 재시도 하려면 앞쪽에 뭐가 있었어야 되니? 시도를 했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글을 재시도했다라고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전부 다 보면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지에 대한 앞쪽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라고. 됐어? 이게 기타 기능은 다야. 물론 이제 보다 보면 다른 것도 좀 더 있겠지만 여기까지 거의 다라고. 그럼 일단 첫 번째 의문 하나 나와야지. 선생아, 내가 어디선가 수업을 좀 들었을 때, 뭐 학교에서가 됐던, 다른 데서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가 됐건,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을 때가 됐건,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문제 푸는 선생님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더 플러스 명사 가지고 순서 삽입 문제. 뭔지 알죠? 앞에 보이 있고 더 보이 있으면 순서상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어가 먼저가 더가 나중 아니야? 그지? 이런 거 왜 설명 안 해요? 저는 안 써먹을 거예요. 저는 더를 안 써먹을 겁니다. 내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 먼저 설명부터 그냥 가볍게 들어. 야, 이거 좀 어려운 문법 용어로 더나 같은 말을 관사라고 하거든? 이거 한국인들한테 개 어려워요. 왜? 우리말이 없어서 그래. 절대로 여러분들 처리 못해요. 내가 보여줄까? 봐봐. 책 넘기지 말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세요. 기출 가지고 올 테니까. 가까운 거부터 봅시다. 여기 보이니? 18학년도 9편에 나왔던 문제거든. 문제 읽어보자. It has been said. 말해줬거든. 눈의 움직임은 마음의 창의래 할 때 여기 더 왜 붙이니? 앞에 마인드 없는데. 이런 거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야? 문제 어떻게 풀래? 다음 문제 봐도 또 나와. 봐봐. 오늘 날 artist라는 the term 용어는 더 왜 붙였니? 앞에 없는데. 이런 거 지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 영어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본들 시험장에서 네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사님들이 혹은 학교 선생님이 덜을 이용해서 순서 삽입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영어로 라이팅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맞아요. 더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맞다고.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비유로 자주 표현하는 건 딱 이런 느낌이거든. 그냥 들어, 그냥. 이거 숫자거든, 숫자. 우리말로 이 숫자 뭐라고 읽니? 7, 맞지? 다르게 읽어봐. 7 말고 다르게 읽어봐. 어떻게 읽을 수 있어? 7. 알죠? 7 또는 7이라고 읽습니다. 자, 요거 시간이거든? 몇 시 몇 분이야? 7시 7분. 읽을 수 있잖아.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7시 7분이잖아. 야, 이거 왜 7시 7분이라고 쓰면 안 돼?
아니 이걸 7시 7분이라고 읽어버리는 순간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깃집 예약 명단이 돼버리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알아요. 7시 7분이 왜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안다고. 이게 되게 웃긴 게 이렇다니까. 7시 7분은 된다. 그치? 7시 7분이라는 건 좀 어색하지만 말은 된다고요. 근데 7시 7분, 7시 7분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있잖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잖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특히나 영어권 국가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말로 되어 있는 숫자를 배울 때 되게 편안함을 많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17, 27, 37 이 구조 너무 편하거든. 앞에 있는 숫자 먼저 읽고 뒤에 있는 거 읽으면 돼. 순서대로 읽으면 되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얘들을 봤을 때 얘들은 봐봐. T인 됐다가 T 됐다가 막 엉망으로 바뀌잖아. 얘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편한 거야. 근데 얘들은 시간 읽을 때 미칠 것 같아요. 이게 왜 7시 7분이 안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더가 우리나라 사람한테 똑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얘를 쓰고 안 쓰고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우리한테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결론. 문제 풀 때 무시합시다 그냥. 이거 가지고 문제 못 풀어요.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시합시다. 됐지? 그리고 기타 기능어에선 주의해야 될 거 내가 하나만 더 알려줄게. 잘 보세요. 앞에 보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 소년. 잘 들어봐. 얘를 이 다음 문장에서 디즈 보이스라고 받았어. 어이, 문법적으로 말됨 안 됨?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단수를 복수로 받아요? 당연히 안 되지. 이거 됨 안 됨? 보이 다음에 얘를 데이로 받았어. 말됨 안 됨? 안 된다고. 문법적인 말이 되냐? 단수였는데. 근데 이거 한번 볼래? 보이가 나왔거든? 그 다음에 서치 보이스라고 썼어. 이거 되면 안 돼? 온갖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다 떠오르죠, 그죠? 왠지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될 것 같으니까 얘가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끼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일부러 함정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아씨, 준비한 드립인데 너무 싸하다, 야. 됩니다. 돼요. 이건 맞아요.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 디스나 히라는 말은 앞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받아올 때 쓰는 거예요. 어보이하고 디스보이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딱 그 소년이에요. 어보이하고 히라고 쓰면 앞에 나왔던 딱 그 소년이라고. 근데 어보이 한 다음에 서치 보이스라고 써버리잖아. 복수형으로. 단수를 복수로 받잖아. 그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서치를 써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 소년이 있고 이 소년과 뭐 성격적으로 혹은 특징적으로 비슷한 무리의 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소년들은 어떤 느낌인 건지 알겠어? 결론 내려볼게요. 서치라는 표현은, 서치는요, 단수, 복수, 수의 일치를 무시해도 돼요. 앞에 단수로 나온 걸 복수로 받고, 앞에 복수로 나온 걸 단수로 받고 해도 된다고, 서치는. 뭔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서치는 단복수 수일치를 무시해도 돼요. 일반적으로 디스나 데이 같은 대명사는 그렇게 쓸 수 없는데 얘는 가능합니다. 괜찮아? 오케이. 요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기능어 얘기 답니다. 근데 기능어만 알면 선생님 그럼 문제 풀리나요? 그럴 리가. 매년 3월달 되면 평가원이 학습 안내서를 발간한다라고 했잖아. 거기 보면 이런 멘션이 나와 있습니다. 학습하실 때 순서 삽입 유형, 간접적 쓰기 영역을 학습할 때 기능어만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능어만으로 문제 안 풀리도록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상의 연결도 고려해서 문제를 풀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아니 그러면 내용상의 연결은 뭐냐 이거야. 내용 연결.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 내리면 딱 이거예요. 같은 색깔끼리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순서 문제 먼저 적용 한번 해볼까요? 순서 문제. 봐봐.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A를 딱 봤더니 흰색으로 문장을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났어. B를 봤더니 빨강으로 시작해서 문장이 흰색으로 끝났어. C를 봤더니 빨강으로 시작해서 빨강으로 끝났어. 됐지? 색깔 보이죠? 빨강과 흰색은 구분 되지? 얘들아, 요거 적절한 순서 네가 한번 정해봐. 느낌 와? 딱 글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데가 어디니? B. 얘를 중심으로 앞뒤에 들어가야 될 말 나와야 될 것 같죠? B의 앞쪽엔 누가 들어가야 돼? C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빨간색끼리 연결이 된다고. B의 뒤쪽엔 누가 들어가야 돼? A. 그래야 흰색끼리 연결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C 봐야 끝.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야, 블록 쌓기처럼 생각하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우리 딸한테 연결하라고 해도 하겠다. 근데 이게 평가원 기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코드예요.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절대평가에서 나왔던 모든 평가원 기출 문제와 사강 기출 문제를 볼 거거든. 18학년도, 19학년도 절대평가 초창기까지만 해도 기능어로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같은 새끼리 연결하는 게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거 잘 아셔야 돼. 이게 평가원 문제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왜 사설 문제들을 보면 순서 문제 A, B, C 파트를 봤을 때 뭐 한 덩어리가 한 문장, 긴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근데 평가원 기출들은 보면 볼수록 한 덩어리가 막 2개 이상의 문제 등들로 쪼개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 전부 다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선생님, 그럼 이거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데요? 쉬워.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 볼게. 자, 문장 삽입 문제 이렇게 내잖아. 네모 박스를 주고 난 다음에 다음 문장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고르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렇게 했어요. 문제가 however 등장하고 빨간색 내용이 딱 나온 거야. 대체 얘가 들어갈 자리 찾으라고 한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 1번이 흰색, 2번이 흰색, 3번이 빨강, 4번이 빨강, 5번이 빨강. 정답 몇 번 내야 될 거 아니? 이봐. 얘보다는 조금 고민스러워요. 일단 이 느낌은 들지 않아? 여기는 아니잖아. 빨강과 흰색 같은 색깔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자, 3, 4, 5번 중에 몇 번이 들어가야 돼요? 3번. 이유는 however 때문에. 얘 등장하면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 전환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빨강 다음에 however 빨강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내용 전환이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아니잖아. 정답은 3번이 된다고. 봐. 같은 색깔끼리 연결하되 기능어를 신경 써주면 된다고.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됐죠? 다시 결론. 앞으로 우리는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 내용상의 연결, 같은 색깔끼리 연결하는 것과 기능어의 활용을 둘 다 신경 써가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둘 다 신경 써가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건 개념정이고 구체적으로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보세요. 내가 지금 그냥 문항 하나 툭 던져줘 볼게. 네가 직접 이 문제의 순서 정해봐봐.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잘 봐. A에 이렇게 얘기해서 배탈, B에 이렇게 얘기해서 상한 음식, C에 이렇게 얘기해서 병원. 스토리 라인 잡아가지고 순서 정해봐. 정답 뭐예요? B, A, 그 다음 C. 오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은 이렇게 답해요. 인간의 뇌가 굴러가는 방식들이 대동소이하거든.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스토리에 되게 익숙해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스토리는 시간 순서대로 인과가 맞아지는 것들입니다. 베타를 보니까 베타의 원인이 상한 음식이니까 얘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결과물이 병원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BAC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정답 빠끄라고 얘기를 했어. 좋아. 논리적으로 하자. 없어. 근데 내가 다른 식으로 답을 한번 던져볼게. 보세요. 이러면 틀리니?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더니 상한 음식 때문이래요. 틀렸어요? 맞잖아. 이것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지 않아?
조금 있잖아. 연결은 이상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도 한번 해볼까? 야, 내가 병원 매점에서 상한 음식 사 먹고 있잖아. 배탈 걸렸다? 어때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하자는 없죠. 이게 순서 찾기 문제에 짜증나는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순서 유형이 진짜 희한한 게 있거든. 영어 문제를 풀다 보면 네가 그러니까 아예 이 문제 잘 모르겠다 아리까리에서 찍는 경우 말고 거의 100% 확신하면서 정답을 체크했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진짜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거야. 보통 그러면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해설지를 봐요. 근데 맞다라고 생각했다가 틀린 문제들도 빈칸이나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지 보면 대부분 납득이 됩니다. 아, 내가 요래서 잘못 생각했구나. 해석을 잘못했구나. 이런 게 보인다고. 근데 순서 삽입은 그게 잘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순서 삽입은 해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특히나 순서 문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정답이 뭔지는 알겠어. 근데 띠발, 내가 해놓은 것도 답이 될 것 같거든. 이게 자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 찾기 문제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야, 순서 찾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거다. 빅픽처. 글 전체의 흐름이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거 그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 라인 잡지 말라고. 내가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한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이제 오래전 친구야. 지금 이제 뭐 딴 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겠죠. 뭐 이름 같은 건 얘기 안 할게요. 1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였어요. 상대평가 시절이었습니다. 상대평가 시절이었고 그 시절이 언제쯤이었냐면 이제 국어 영역이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때예요. 제 기억으로 16학년도쯤에 그 신채호 지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신채호 아니면 슈퍼문 요거 나왔던 그 시절쯤이야. 이제 막 국어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그때쯤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수능을 대비했던 친구인데 좀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일단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질문을 좀 자주 왔었어요. 딱 봐도 일반 수험생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친구 있잖아요. 좀 그런 친구였거든. 그때는 마스크 벗고 있을 때니까 이제 얼굴이 덥도록하게 보일 거 아니야. 이 친구 질문을 하러 와서 질문을 이렇게 좀 받다 보면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친구가 질문 내용을 보면 영어 되게 잘하고 똘똘한 애인데 우리말이 되게 어눌해. 그 내가 이제 설명하다가 좀 단어 같은 거 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냥 영어로 설명해 좀 알아듣고 막 이런 친구였거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한테 혹시 해외 생활 좀 하다 왔냐고. 되게 오래 살았더라고. 중학교 때 영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거기서 다 나왔어. 그리고 직장 생활을 1년인가 2년인가 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이 계시는 다시 한국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얘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무슨 의료보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일반 직장 생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영국에서 뭐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온 건 아닌가 봐. 취업 문제도 조금 이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막 한의대나 뭐 이런 데를 가려고 다시 수능을 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의대는 조금 힘들고 해서. 근데 좀 웃기잖아. 영어를 이렇게나 잘하는 애가. 아니 뭐 영국 생활을 몇 년이나 했고 직장 생활까지 영어를 당연히 엄청 잘하지 않겠어? 뭘 수능 영어 수업을 듣고 있네 싶어가지고 너 그거 왜 듣냐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히 해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국어는 좀 떨어질 거고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학제 차이 때문에 한국의 수학 수업이 좀 어려웠던 거죠 이 친구가. 근데 이제 한의대를 뭐 재외국인 전형 뭐 이런 걸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영어는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아줘야 표점에서 뭔가 유리해서 뭔가 싸움이 좀 되나 봐. 근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치면 거의 모의고사 치면 10번 중에 7번 정도는 영어가 만점이 나오는데 한 번씩 만점 안 나올 때 보면 맨날 순서 찾기 문제라 틀리는 거야. 얘가 이제 수업을 듣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초반부터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니고 한 5, 6월 달 돼서 수업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 친구가 순서 문제를 푸는 패턴이 딱 이거였거든. 아니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얼마나 잘 읽겠냐. 해석 능력이고 나발이고도 필요 없었을 거 아니야. 술술술 읽으면 그냥 내용 다 와닿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스토리 라인을 큰 그림으로 한 번에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표현이 좀 속돼서 죄송한데 아다리가 딱 맞아져 버리면 쉽게 맞추는데 아니면 자기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계속 틀리는 거예요. 순서 문제가 그렇습니다. 특히나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순서 찾기 문제는 스토리 라인으로 선후 관계로 인과관계로 다 풀려요. 고3에 대해서 아카데믹한 글들을 보면 빅픽처 자체가 안 그려지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태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연결될 수 없는 것을 소거하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서 A, B, C가 있단 말이야. 중간에 화장실 가실 때 좀 고개 숙이고 좀 지나가주세요. 카메라도 있고 뒤에 있는 학생도 있으니까. A, B, C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야, 이 중에 뭐가 제일 처음일까를 그냥 고민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 봐봐. 병원이란 말 앞에 그래서 병원에 갔다라는 말을 써놨다고 칩시다. 야, 네가 글 쓰는 사람 입장이야. 지문 처음부터 그래서라는 말을 쓸 것 같니? 뭔 미친 소리예요. 그래서라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 C는 처음이 될 수가 없죠. C부터 시작하는 건 성립될 수 없다고.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될지 애매하면 어떡해요? 얘는 처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아닐 것 같기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남겨두면 돼요. 됐지? 연결될 수 있는 걸 무조건 찾아라는 힘듭니다. 대신에 안 되는 거 하나만이라도 찾아서 지워라는 가능해요. 요게 좀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두 번째,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세요. 다시 뭐라고?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라고. 이게 뭔 쌉소리야? 일단 뭐 이건 안 적어도 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야, 순서 찾기 문제가 제일 쉬운 순간 이거야. 지문 난이도랑 상관없이 A, B, C를 딱 봤더니 죽었다 깨나도 A는 제일 먼저가 아니야. 죽었다 깨나도 B가 제일 먼저도 아니야. C가 제일 먼저인 건 확정이야. 그 다음에 딱 봤더니 C 다음에 A는 연결이 될 수 있어. 근데 C 다음에 B는 죽었다 깨나도 연결 안 돼. 그럼 무조건 정답 뭐예요? C, A, B, 캡, 끝. 뭐 이거 어려워? 이게 문제풀이가 제일 클리어한 경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 너한테 빡치는 상황이 이거 두 가지라니까. 첫 번째,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상황. 자, A, B, C 세 덩어리가 있어요. 읽어봤는데 A가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버려뒀다.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내버려뒀다고. B는 죽었다 깨나도 처음이 아니야. 뭐 마치 이제 그래서 병원 뭐 이런 느낌으로. C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 상황이 제일 짜증난다고. 첫 순서가 뭔지를 모를 때. 물론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이상한 통밥이 있습니다. 뭐죠? A, 씨발 설마 A가 처음이겠어? C가 제일 먼저겠지 뭐. 4번 아니면 5번. 이게 너네가 푸는 일반적인 방식이잖아. 얘들아, 그렇게 문제 푸는 친구들한테 내가 선물 하나 줄게요. 자, 아니 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게 그러다 좆된다.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6번 문제가 정답이 A, C, B였어요. 작년 6평 얘기다. 그 전년도의 사관학교 기출문제 순서찾기 첫 문제가 정답이 A, C, B였어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7번 문제가 정답이 A, C, B였습니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02학년도. 너네가 태어나기 전이지, 그지? 내가 봤던 수능인데 고해는 순서찾기 문제가 정답이 A, B, C였어요. 누가 A가 제일 먼저가 아니래. 그거 몰라요. 아니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절대로 A를 제일 먼저로 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가?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조지라며. 네 눈으로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제일 확실한 친구가 누구야? B야. 어떤 게? 죽었다 깨나도 처음이 아니라는 게. 얘 죽었다 깨나도 처음 아니잖아.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이거밖에 없지 않아? A 다음에 들어가거나 C 다음에 들어가거나 이거밖에 없지 않냐고. 됐잖아. 이거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처음은 아니니까 A, B 아니면 C, B일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A, B는 연결이 불가능하고 C, B로 연결되는 게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럼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니? C, B가 이제 확실하게 순서가 굳어졌으니
요 앞에다가 A를 넣든지 제일 뒤에다가 A를 넣든지 정답이 C바가 될지 그냥 C바가 될지 고르시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요. 빅픽처 그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그래서 병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앞에 원인이 될 만한 사건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배탈이 나야 병원을 가죠. 그죠? A와 C가 무조건 연결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B의 위치를 제일 앞으로 보낼지 제일 뒤로 보낼지를 판단해 보시는 겁니다. 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 다음 요런 상황도 짜증나요. A, B, C가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풀어보려고 했더니 A는 처음이 아니야. B는 쌉 가능. C도 처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B를 제일 먼저 해놓고 이제 굳혀놨더니 그 다음이 짜증나는 거야. 이 다음에 A를 연결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 C를 연결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짜증나는 두 번째 상황이잖아. 뭔지 알죠? 첫 순서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 애매해. 아니 실제로 순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경우 두 개밖에 없지 않아? 첫 순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까지는 알겠는데 두 번째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는 다 알겠는데 세 번째를 모르겠어요. 이딴 상황은 없잖아요. 무조건 이 판단은 이 상황이라고. 어떻게 풀래?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제일 확실한 친구 누구야? B. 얘는 처음인 거 굳어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뭘 이 다음에 A가 연결될지 C가 연결될지 고민해. 계속 봐봐야 헷갈리는데 직접 고민하세요. A, C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C, A를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지. 정답이 빠끄인지 삐까인지 그냥 따로따로 직접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끝이야. 이게 문제를 풀 때 기본 패턴이라고. 야, 되게 무식하게 박치기 하는 것 같지? 근데 이게 빅픽처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지문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도 문제가 풀린다니까. 근데 그거를 보여드릴게. 오케이? 계속 복습 시트로 보시면 됩니다.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수업 진행 자체가요. 이렇게 두 갈식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다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학년도부터 22학년도까지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 모두 다 순서대로 쭉 다 풀 거예요. 한 문제도 남김없이 이 유형들이 다 적용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관학교 기출문제로 5년치를 쭉 한 번 더 풀 겁니다.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비연계 문제들을 4문제씩 묶어서 10세트로 풀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야. 일단 기출로 먼저 공부를 할 거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1번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보시죠. 나랑 같이 풀 거예요. 지금 네가 풀 거 아니야. 그냥 같이 봐. 시간이 좀 걸려요. 상품을 개발하고 론칭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이 6에서 12개월 ahead of time 사전에 알아. 뭘? 자기네들이 신상품을 론칭할 거라는 걸 사전에 알아. 여기까지 됐니? B. 눈으로 딱 봐. 기능어가 보일 거야. 뭐가 있어요? this요. 좋습니다. 이 마케팅 기술이 빔이 막 흔들리네. 그래요. 수업에 감동받았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야, 너네 왜 이래? 내가 누군지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고요하죠? 그래요. 이 마케팅 전략이 수요 창출이라고 불려. 야, 이 마케팅 전략이 마케팅 기술이 수요 창출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시문에는 뭔가 디맨드, 수요를 크리에이션 만들어내는 마케팅 기술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 제시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전혀 없었죠. 아니 그냥 회사가 출시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거랑 수요 창출이랑 무슨 상관이야. 얘는 탈락이라고. 괜찮니? 기능어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자, 읽을 때의 기준이 이거야. 지워지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읽을 필요 없어요. 도대체 읽어본들 뭐해? 됐죠? B 파트 가볼게. 또 기능어 있어. 찾아봐. 어딨어? 그렇지. This new nutrient라는 표현이 있다고. 이것도 웃긴다. 얘는 있잖아. 내가 찾으라고 안 해도 그냥 눈에 보여. 얘는 찾으라는 소리 안 하면 눈에 안 보여요. 왜? 멀리 있어서. 순서 삽입 문제 풀 때는 기능어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찾아놓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 이 새로운 영양소라는 얘기를 하려면 제시문에 뭐 있었어야 되는데 영양소 등장한 적 있었니? 없잖아. 얘도 탈락이야. 됐지? 그럼 C가 제일 먼저이지 않을까? 확인 한번 해보죠. 직접. 보세요. 기능어 없잖아. 더 프로덕트 하지 마라. 많이 혼난다. 더는 쓰지 않는 거예요. 됐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용상으로 연결된다니까. 같은 색깔로 연결하면 돼. 봐봐.
상품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사가 often 자주 launch 착수한대요. 시작한대요. 프리마켓 시장 출시 이전에 광고를 시작한대요. 자, 시장에 마켓에 출시하기 전에 프리마켓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광고를 한대. 이거 많은 회사가 6에서 12개월 전에 알고 있다라는 거랑 연결되는 내용인 거 알겠죠? 미리 알고 있으니 미리 광고를 하는 거지. 됐잖아. 괜찮죠? 제시문 다음에 C로 확정. 흰색 같은 색깔끼리 연결. 괜찮니? 이제 C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볼게요. 영양산업에서 여기도 보니까 더 알겠지, 그지? 앞에 영양소라는 말 하나도 없지만 더라는 말 붙였잖아. 더로 문제 못 푼다니까. 됐지? 영양산업에서 기사들이 자주 작성돼. 어떤 기사들? 조사 중인 새로운 영양소를 논의하는 기사들이 자주 작성돼. 여기까지 됐니? 잘 들어봐봐. 최대한 있잖아.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만 지우는 거야. 오케이? 애매하면 무조건 남기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C에서 A로 연결했다라고 쳐보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기술로 사용된 게 뭔데? 그렇지. 먼저 알고 영양분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는 거. 이게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 기술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아? 내버려 두자고. 문제 없잖아. 그치? B 파트도 한번 보세요. 이게 연결될 수 있으려면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새로운 영양소 있어야 되지 않아? 있니 없니 C에? 있잖아. 조사 중인 새로운 영양소. 봐봐. 여러 호 동안 너는 더 많은 기사를 보게 돼요. 영양소를 논의하는. 그래. 영양소와 관련한 기사들이 쓰여졌으니까 이걸 더 많이 보게 되지. 내용 너무 괜찮단 말이야. 얘도 쌉 가능. 됐어? 아니 그러면 선생아, 복수 정답이야? 그럴 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 확실한 것의 순서부터 정하기로 했잖아. C가 제일 먼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이 다음에 A도 B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야 그냥 봐. 이거 둘로 연결하는 게 맞는지 를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게 최고라고요. 됐어? 이렇게 연결하는 게 최고라고. 괜찮니? 여기서 빡대가리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너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문제를 풀었던 습관대로 계속 문제 풀잖아? 이걸로 문제 풀려고 한다. 디스 뉴트리언트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머나? 뉴트리언트가 있는 거야. 뉴트리언트 디스 이렇게 연결되네. 그럼 얘는 어떡하려고? 내용을 보시라니까. 내용을 보시라니까. A, B로는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줄게. 일단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쉬운 패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A의 막바지 봐봐. 일단 이 일이 행해진 후 새 상품이 출시됩니다. 새 상품 어떻게 했어요? 출시됐지. 그 다음 봐봐. 잡지 기사를 쓰고 그 후에 4에서 6개월 이후에 새 상품이 우연히 출시돼요. 미쳤습니까 휴먼? 느낌 딱 오죠? 야 신상품 냈잖아. 근데 그 후에 4에서 6개월 후에 신상품을 또 내? 미친 거 아닙니까? 시간 순으로 안 맞잖아요. 그쵸? A, B는 틀렸어. 정답은 C바가 돼야 될 것 같아. 5번 끝. 됐어요? 조금 더 예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쁘게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거냐면 얘들아 명심해. 순서 삽입 문제는 쓰기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쓰기 능력을. 네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어떤 입장일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 순 뭐 이딴 거보다 훨씬 더 예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들어봐봐. 듣고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네 같으면 어떻게 글을 쓸지를 판단해 보시면 돼. 잘 보세요. 요거 필기 노트에도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거든. 일반화된 진술의 지문 내 위치요. 대체 일반화된 진술의 지문 내 위치요. 어려운 얘기 아니다. 일단 일반화된 진술이 뭔지를 얘기 한번 해보자. 얘들아 한번 비교 한번 해봐봐. 영어 강사 조정식 둘 중에 뭐가 더 일반론적인 진술이니? 영어 강사. 할 수 있겠어? 또 이렇게 얘기해볼까?
메가 스터디 강사, 인간 강사 둘 중에 뭐가 더 일반론적인 진술이야? 인간 강사가 훨씬 더 일반론적인 진술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내가 이제 일반론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섞어서 글을 3개를 써볼게. 1, 2, 3번 선지를 줄게. 이 중에 제일 어색한 거 골라봐봐. 일반론적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을 섞어서 써볼 텐데 순서가 제일 어색한 거 골라보라고. 1. 조정식, 강민철, 현우진, 이기상쌤, 메가스터디 강사들. 일반론적인 진술이 글 뒤로 갔어요. 2. 메가스터디 강사들. 조정식, 강민철, 현우진, 이기상쌤. 3. 조정식, 강민철, 메가스터디 강사들, 현우진, 이기상쌤. 뭐가 제일 어색하니? 3번이요. 직감적으로 느낌 딱 오죠? 왜? 너네 안다니까. 너도 글을 써본 적이 있으니까. 봐. 일반화된 진술은요, 지문 내에 쓸 거면 맨 앞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맨 뒤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메가 강사들 때려놓고 조정식, 강민철 블라블라 가든가 아니면 조정식, 강민철 블라블라 때려놓고 제일 뒤에 메가 강사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내 말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잘 봐. 이 지문에서 수요 창출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C파트에서는 기사 작성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B파트에서는 책과 영양소에 대한 리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과 보충제 리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파트는요, 기사 작성과 책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낌 딱 오니? 셋 중에 뭐가 제일 일반론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까? A가요. 왜 얘가 중간에 못 끼는지 알겠지? C, A, B가 돼버리는 순간 일반론적인 진술이 중간에 끼는 게 돼버려요. 문장 제일 뒤로 가야 된다고 얘가. 괜찮아? 요거까지도 파악을 해놓자고요. 됐지? 지금 이제 우리 첫 시간 OT 한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쭉 다 보여드린 거예요. 저는 이 수업에서 뭘 보여드릴 거냐? 일단 문제 푸는 방식은 설명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방식에 대한 건 다시 언급 안 할 거예요. 수업 2과씩이라니까. 이 방식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기출을 다 풀 거예요. 평가원 기출부터. 오케이? 단 여러분들이 예습해 오실 건 없어요.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수업 중에 내가 직접 문제 푸는 시간을 줄 거고 그거 딱 끝나면 바로 문제 풀이를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서 틀린 부분을 교정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게 문제풀이 강좌에서는 제일 큰 도움이 되는 패턴이거든. 문제를 집에서 풀고 나중에 듣잖아. 도움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치는 거에 집중하도록 할 거야. 사고를. 오케이?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 때 네가 글을 쓰는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조금 일반화할 수 있는 평가원 문제 코드들도 조금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수업의 방식이야. 괜찮지? 오케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5분 쉬고 45분까지 본책 들고 앉아 계세요. 다음 시간부터 본책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 됐죠?